전국에 계신 에듀피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균 선생입니다. 불과 한 1년쯤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하영 기본서를 완강하고 이 책이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다뤄드리지 않았던 것, 즉 기출됐던 최근 5개년 문제는 거의 다 풀어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각 문법 항목 밑에다가 붙여놓고 정말로 요 문법만 요렇게 이해하면 이 문제 기출문제 푸는구나 라는 시스템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타이틀은 유지한 상태로 인하영 최종 모의고사죠. 정말 이게 바로 나의 마지막 영어책이다 라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총 25회 모의고사입니다. 25회 모의고사, 사지선다형이 20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지선다형이 5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오지선다가 들어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꼭 한 번은 본다는 서울시 직렬이 오지선다로 나오고 또 그 이외에도 한두 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도 반드시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요게 무슨 차이가 얼마나 그렇게 크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확실하게 시켜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25회로 계산하니까 한 회당 무조건 20문제잖아요. 그래서 무려 500문제에 40강의 강의가 나오겠어요. 저는 처음에 25회니까 한 회차당 무조건 2강씩 넣어가지고 50강을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100강의 기본서 강의를 들었는데 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시험이거나 몇 달 있으면 시험인데 50강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럼 30강으로 가려니까 그건 좀 너무 빨리빨리 가다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회사하고 깊이 의논해본 결과 그래도 40강이 좀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40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 2회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한 2, 3회 정도는 좀 천천히 풀어드릴 거예요. 1, 2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문법 정리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해서 1, 2회는 각각 한 회차당 2강씩으로 가고 뒤로 넘어갔을 때 23, 4, 5회는 좀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마무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하면서 아마 또 한 회차당 2강씩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2회차를 3강으로 묶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회, 4회 모의고사는 문법, 어휘, 생활영어랑 4회 문법, 어휘, 생활영어를 묶어서 한 강으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3회의 독해, 4회의 독해를 각각 한 강씩. 그러면 3강이 되겠죠. 그래서 2회차 3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40강을 정확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어차피 기출문제만 다 정리하고 문법 내용 다 이해했다면 솔직히 시험장 가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요거 때문이었어요. 마인드 매핑입니다. 마인드 매핑.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가슴 따뜻한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차갑고 냉철한 기계 같은 인간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사람인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떨면 안 돼요.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는데 꼭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풀려고 그러는데 감독관이 또각또각 걸어다니는 구두 소리에 신경이 쓰였다. 앞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서 냄새가 났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떨더라. 다 핑계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마인드 매핑의 첫 번째 목표는 시간 배분입니다. 즉 다른 과목과 모두 합쳐서 시험을 보니까 모두 시간 배분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영어 과목에 대한 시간 배분이거든요. 영어 과목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써버리면 다른 과목까지 같이 시간 부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영어를 시간을 너무 줄여버리면 막 독해 지문을 날림으로 막 읽어버린다고요. 충분히 시간만 주면서 읽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것을 날림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 배분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5회차에서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 배열도 어휘부터 냈다가 문법부터 냈다가 독해부터 냈다가 20문제 배열을 제가 막 섞었단 말이에요. 직렬별로 전부 다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approaching 스킬을 배우셔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가 풀 게 문법 문제다. 그럼 문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독해, 빈칸 추론이다. 어떻게 풀 것이냐?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어프로칭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제가 1회부터 25회까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배열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1회부터 20회까지는 사지선다로 21회부터 25회까지는 오지선다로 배열한 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1회부터 20회까지 사지선다가 가면서 난이도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어떤 파트에는 문법 중심, 어떤 파트는 독해 중심으로 가면서 또 어떤 파트에서는 뭐가 어렵고 어휘가, 어떤 파트는 독해가 어렵고 좀 그렇게 섞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회부터 25회까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건너뛰지 마시고요. 대신 오지선다가 좀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1회부터 20으로 쪼개고 21에서 25로 쪼개서 21에서 20은 따로 하고 1에서 20은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어떤 직렬에서 이걸 보셔도 다 될 수 있게 뭐 경찰직이든 아니면 법원직이든 아니면 국가직이든 모두 다 되도록 뭐 서울시든 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요거대로만 잘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요게 이 책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결정적으로 가졌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자를 잘하진 않지만 한자를 한번 써봤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예, 위에 건 동정심입니다. 아래 거는 측은지심이라는 뜻인데요. 비슷한 말이죠.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동정심과 측은지심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무슨 드라마에서 들었어요. 드라마에서 어떤 할머니가 툭 던지는 대사에서 이게 제 귀에 꽂혔습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한데 동정심, 측은지심, 상대방을 가엽게 여겨서 측은하게 여겨서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모두 동정심, 측은지심이죠. 예를 들어서요, 길거리에 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아유 불쌍해 라고 마음을 먹는 건 동정심이에요. 근데 동정심이 생겨도 그냥 지나쳐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네. 아유 어떡하지, 안타깝다. 아유 쯧쯧쯧 불쌍해 하고 가는 건 동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측은지심은 뭐냐? 그렇게 차마 돌아설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고 가야 되지만 절대로 그냥 갈 수가 없는 마음. 상대편을 보고 그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제가 맹자의 뭐 인의예지, 공자의 인의예제 나오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제가 이번에 이 이나영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나영 기본서를 준비하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나영 기본서는 기출문제 같은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생판 처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독해집 같은 거 긁어다가 문제 만들면서 또는 예전에 썼던 문제들 제가 바꿔가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서 훨씬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사회적인 평가, 회사에서 생각해주는 이 책의 가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책의 가치는 이나영 기본서보다 훨씬 못할 겁니다. 그걸 제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책을 한 건요, 돈도 더 적게 벌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적게 받을 수 있고요, 수험생으로부터의 어떤 찬사도 훨씬 적게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책을 만든 건요, 측은지심이었어요. 수험생들에 대한 측은지심, 차마 돌아설 수 없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걸 하면 도움이 될 텐데, 제 수강생들 중에서 기본서를 100강을 충실하게 보셨다면, 제가 만약에 파이널 모의고사만 잘 준비해 드린다면 합격하실 텐데, 적어도 영어가 걸림돌이 되진 않을 텐데, 이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여름 말미에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근 7개월 가까이 걸린 작업이었어요.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 힘들었거든요. 올 여름을 거의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했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하러 그 힘든 일을 사람들이 덜 알아줄 텐데, 많이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치근하게 봤다는 걸 혹시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가르치는 선생이 학생을 치근하게 본다? 솔직히 저는 좀 치근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런 재정적 불쌍함이 아니에요. 노량진에 저는 정말 자주 나가보거든요. 여러분들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저를 영어 선생으로 알아봐주고 못 알아봐주고는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수험생들만 보면 제가 에너지를 받아요. 더 강의 잘해야지. 열심히 더 책 준비해야지. 그냥 그 늦은 밤까지 말이죠. 잠도 못 자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쪽방 같은 데 먹고 자면서 쩔어있는 모습으로 노량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컵밥 하나 들고 진짜 그 밖에서 시간 없어서 빨리 밥 먹으면서 수업하러 올라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제가 측은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 고생 안 하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저를 믿고 수업을 들어주시는 우리 에듀피디 수강생들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 모토는 측은지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곤란하고 힘들고 영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차마 돌아서지 않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25회 촬영, 25회 40강의 촬영, 늘 그랬듯이 항상 열심히 할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시험장 갔을 때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순서대로 문제가 나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접근하라는 대로 접근하면 반밖에 안 읽었는데 답이 보일 것이고요. 단어 하나도 몰랐는데도 답을 맞히는 역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어가 비약적으로 성적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높아심의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나영 기본서를 안 보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단과로 신청해서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건 좋은데 기본서를 한 번 정도는 훑고 개념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들어야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하나도 기본이 없이 며칠 후 시험이니까 모의고사라도 풀어보자라고 오셨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결과물은 절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 기본서를 완강하시고, 제가 기본서에서 정리하라는 대로 정리하시고, 외우라는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독해서 접근법 공부하는 대로 다 공부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어휘 문제부터 나오네요. 자, 어휘 문제부터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여기서 어휘 문제를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조건 트렌드에 맞게 내야죠. 예전에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면 그 단어 알면 어휘 문제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추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즘에 그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words in context입니다. 첫 번째는 words in context예요. 문맥을 통해서 어휘 뜻을 추론할 수 있느냐. 즉 문맥에서 이 뜻이 그런 뜻 정도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느냐. 아니면 stems and affixes를 적용할 수 있느냐. 어근과 접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어떤 단어인지 추론해낼 수 있겠느냐. 이를테면 induce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뜻이 워낙에 많거든요. 근데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DUC가 라틴어 lead거든요.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럼 안내해준다. 모르는 것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유도한다. 좀 나쁜 의미로 꼬드긴다. 이런 뜻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런 문제로 풀 수 있는 걸 중점적으로 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구동사죠. 구동사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어동사입니다. 타동사에 부사가 결합해서 전혀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이 이어동사, 구동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요 중점적으로 어휘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맞나? 최근 트렌드가 그런가라고 혹시 의심스러우시다면 빨리 모든 기출문제 풀이의 제 강의를 보고 오세요. 그럼 기출문제가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 다 나오고, 이걸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모의고사에서 이 연습을 시켜야죠. 자, enter입니다.
enter. 그리고 by force는 무력으로예요. enter는 들어가답니다. 그럼 무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단어 그대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words in context가 필요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죠. 나는 말할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더 잘. 만약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by force하게 entered 하지 않았다면 됐나요? 자, 그렇다면 if 주어 had pp네요. if 주어 had pp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시제. 근데 여기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현재 혼합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이야기를 더 잘 말해줄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entered by force가 words in context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무력으로 등장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 다 깨고 나왔다는 겁니다. break in은 깨고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broke away는 깨고 도망간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break force는 깨고 앞으로 나온 거니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잘 설명을 못했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break off 4번의 break off는 꺾어버리다 뭐 이 정도의 뜻이니까요.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 break out, break away, break force, break in 이런 표현들은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break force가 일시에 쏟아져 나오다. 갑자기 쏟아져 나오다 뭐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entered by force란 표현 이런 건 이제 뭐 어느 정도 외우긴 하셔야죠. 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전혀 몰랐다라면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추론하려고 노력해 봐라. 이제 그 말을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네요. 2번 보세요. 2번 이제 빈칸 2개인데 요것도 지금 전치사 넣는 문제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건 방법이 없어요. come up with가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런 전치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해내다라는 come up with 아주 편안하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platform statements on how they would serve as spokeswoman for Miss America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스 아메리카로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미스 아메리카로서라뇨.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로서가 있는데 미스 아메리카를 위해서 대변인, 여성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와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with for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뭐뭐를 생각해내다라는 당연히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또는 뭐 생각을 말로 표현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1989년에 미스 아메리카 미인 대회의 참여자들이 권장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플랫폼 스테이트먼트를. 플랫폼 스테이트먼트는 무대 위에서 무슨 말을 할 건지 생각해 보라고 한 거죠. 어떻게 그들이 봉사할 것인가. serve as 뭐뭐로서의 가치가 있다.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여기서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좋겠죠? 사실 요게 빈칸 나왔으면 훨씬 좋은 답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어떻게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이죠. 미스 아메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뭐 위에서도 좋고요. 뭐뭐에 대해도 좋고. 어쨌든 미스 아메리카에 대해 미스 아메리카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come up with를 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 as는 절대 안 되니까 답은 뭐 쉽게 나왔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3번도 빈칸형 어휘 문제인데 이것도 뭐 글쎄요. 좀 쉬웠다고 봐야죠. 매년 수천 개의 고속도로 표지판들이 이거 되거나 훔쳐지거나 혹은 이거 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무조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A or B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or 접속사의 의미는 이 빈칸에 들어갈 B는요. A랑 같은 범주 속 다른 의미가 나와야 돼요. 이 or가 주는 빈칸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은 범주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 이를테면 차 한잔 하실래요? 아니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녹차 드릴까요? 혹은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커피 드릴까요? 혹은 뭐 콜라 드릴까요? 이렇게 마실 것이라는 같은 범주 속에서 다른 종류가 나오는 게 A or B예요. 예?
뭐 커피 드실까요? 아니면 소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범주니까 stolen, 마이너스, 도난당했다와 같은 범주 속 다른 의미. 그러니까 이게 도난당했다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걔는 or하고 전혀 아니잖아요. 다른 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폐지되었다, 수입되었다, 손해되었다, 피해를 입었다죠? 피해를 입었다. 정답 아닙니까? 뒤를 보세요. 그것은요, 비용이 들어요.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요. 뭐 하는데 그것이 대체하고 수리하는데 그것들은 물론 고속도로 표지판이죠. 돈이 낭비되는 건 aside from, 차치하고서라도,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잃어버리거나, 자, missing. 요 missing이 누구의 패러프레이즈일까요? 당연히 stolen의 패러프레이즈죠. damaged 그대로잖아요. 빈칸, 데미지 확실하죠. 3번. 이런 표지판이 뭘 보여주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consideration의 부족을 보여준다는 건 사려 부족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고속도로 표지판을 지네가 훔쳐가서 고철로 팔아먹으면 지들은 돈 벌지 모르겠지만 그 표지판이 있었으면 나지 않았을 사고가 표지판이 없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면 그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려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코너 길로 돌아가서 내려가는 길은 자동차가 이렇게 원심력에서 밖으로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밖으로 밀려나는 걸 막으라고 가드레일 같은 거 세워놓는다고요. 그래야지 혹시 차가 미끄러져서 부딪혀도 가드레일에 차만 부딪히고 끝나니까. 그러면 그 옆은 낭떠러지거나 막 이런데. 근데 그 가드레일에 그 쇠가 비싸도 그걸 뜯어서 팔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죽건 말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십만 달러의 돈이 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 지금 그 문제네요.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damage인데 여기서 빈칸을 채우는 논리의 완성 방법 A or B는 같은 범주 속 다른 의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어휘 문제는 이번엔 제가 이렇게 아주 좀 고급스럽게 어려운 문제. 사실은 수능형이죠. 이건 제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어휘를 문맥에서 골라내는 연습을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ords in context가 중요해서요. 그리고 어휘 문제를 이렇게 너무 짧게 주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긴 것 속에서 어휘 찾는 연습을 하시라. 그러면서도 시간 관리한다. 그러면 실제로 짧게 나오면요.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신앙의 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현자들은요. 동의하는데 뭘 동의하냐면 현재의 순간이 유일한 것이래요.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럼 이건 뉴턴이에요? 아인슈타인이에요? 뉴턴식이네요. 뉴턴은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건 뭐다? 현재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이해가 쉽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4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또 다른 어디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이 만약에 1960년대 세상이라면 그들 기준에 우리는 미래가 되는 거고 2030년의 세상이 어딘가에 존재하려면 그들 기준에 우리는 과거가 되는 것이니 상대적인 거죠. 시간의 상대성. 근데 지금 이 현자들, 모든 신앙의 현자들은 기본적으로 현재를 강조했네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나 격언에는 미래가 중요하다는 격언이 많지만 영어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격언이 많죠.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와 미래는요. 동등하게 irrelevant, 관련이 없거나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건데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이 현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야죠. irrelevant. 왜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의 순간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는 현재에 존재하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나와야죠. 무관한입니다. 당연하죠. 그 뒤에 더 가죠. 그러므로 좀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곳도 없는 거죠. 가야 될 곳이. 맞죠? 현재만이 존재하는데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미래로 나갈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여기뿐이거든요. 나아갈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단지 다시 한번 상기해봐요. 다시 한번 감아봐요. 우리 자신은 이거에 대해서 뭘 감아봐요. 상기시켜보는 거죠. 우리 자신은 이런 생각, 즉 우리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보는 건
이런 어떤 교통의 한 복판에서 말이죠. 여기서 교통이라는 건 진짜로 차 교통보다는 흘러가는 교통, 뭔가 흘러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건, 그렇죠? 리마인딩이 주어네요. 결국엔 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는데 갈 곳도 없고 돼야 할 것도 없고, 그죠? 돼야 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할 것도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참 놀랍도록 효과적인 얘기래요. 우리의 이런 당황스러운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빨리 도착할 필요가 있는, 우리가 빨리 어떤 곳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그런 오해에 대해서 참 올바른 말이라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현재만 있는데. 돼야 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한 거죠. get to 도착하다,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목적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밀거나 패닉 속으로 몰아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글인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있는 내 모습이 유일한 건데, 굳이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혹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내 자신을 몰아붙이고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에겐 지금이 전부예요.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럼 중학교 3학년에 누려야 할 행복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오지 않은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애를 그냥 쥐잡듯이 잡고 공부만 하고 애를 불행하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에겐 지금이 destination, 목적지란 얘기잖아요.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 자, irrelevant였고요. reminding 그리고 destination이었잖아요. irrelevant, reminding, destination. 1번이 정답이었네요. 이런 문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빠른 속도로 글을 읽어가면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연습을 반드시